저희가 영업을 2년이 채 안 됐는데 너무 세요. 네. 경력 단절 여성들, 아닌분들을 위한 창업 패키지거든요. 네. 고객이 한 번 만족해서 오시면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그 고객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오시는 루틴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번화가보다는 오늘은 권미연 대표님을 모시고 대표님이 운영하는 컬러룸이라는 게 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번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1972년도부터 시작한 미용 집안에서 태어난 미용 2세대입니다. 30년 넘게 제가 미용업을 하면서 그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고객이 원하는 정말 그 핵심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다시 미용업의 또 다른 메뉴로 저희가 컬러룸이라는 헤드스파 컬러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염색을 하거나 네. 이제 모발에 대한 관리를 받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 네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시니까 그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실 텐데 연령대가 조금 이제 30대 후반에서 시작하는 이제 새치 염색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빨리 시작이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새치 염색 위주로 이제 케어를 해드리면서 새치 염색 하시는 분들의 그 불편함이 머리가 빠질까, 내가 두피가 좀 손상이 있지 않을까, 뭐 모발에 대한 약간 손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헤드스파를 통해서 염려를 좀 줄여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성의 비중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저희는 사실 헤드스파는 남성분들이 꽤 많이 더 좋아하세요. 네네.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왜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고. 맞아요. 헤드스파가 그런 메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헤드스파를 1인 공간에서 하는데 헤드스파 하기 전에 이제 염색을 하면서 헤드스파까지 그냥 원스톱으로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서비스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한 번 오시면 저희는 재방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을 2년이 채 안 됐는데 재방률이 90%가 넘으세요. 예. 이게 그러면 고객 비중이 남성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보통 몇 대 몇 정도가 될까요? 그래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하시는데 제가 이 브랜드를 컨셉을 잡을 때도 정말 소비가 주도적인 게 요즘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에서 소비 주도적인 여성이 경험을 하고 내가 좋으면 우리 남편 소개시켜주고 또 내가 좋으면 엄마 소개시켜주고 또 좋으면 자녀들 두피 냄새나고 이러면 또 보내줄 수 있고 그래서 의외로 가족 단위로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요. 하긴 저도 지금 눈썹 문신을 했는데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와이프가 여기가 잘한다더라 좋다더라 하는 걸 추천을 해서 이렇게 좀 가는 것 같기는 했었어요. 이거는 보통 어떤 연령대가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저희는 30대 후반부터 거의 주 연령대가 새치 염색을 하시는 연령대가 많기는 하시는데 의외로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오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일수록 좀 더 프라이빗한 장소에 대한 니즈가 좀 더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선호도가. 그리고 요즘에는 왜 친목도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러는 시간도 조금 없는 것도 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재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예약 형태로 운영이 되고 계시고 지금 있는 공간이 룸 1인데 룸 1이 있고 보니까 한 2개 정도의 룸이면은 한 명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동일 시간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이용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룸 1, 2만 운영을 하다가 이 두 공간에서 지금 저희가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컴플레인이 제일 많으셔가지고 그쵸. 시간당 한 명이면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 그렇게 10평채 안 돼요. 10평채 안 되는 공간에서 한 달에 매출이 거의 2,800 정도 나오니까 고객들이 이제 예약할 시간이 없는 게 불편함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저쪽 사무실 공간을 확장해서 이제 룸이 2개 더 만들어서 지금 룸이 4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1층 공간이 10평이고 이제 따로 옆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여기가 매장으로 할 생각도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냥 사무실 하면서 그냥 뭐 교육하고 조금 소소하게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잘 돼서 조금 이제 확장했던
이제 케이스가 됐어요. 불필요하게 이제 사무실을 넓게 쓸 게 아니라 그러면 고객들이 불필요해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2개 더 이제 확장을 한 거죠. 얼마 안 됐습니다. 사전에 한번 여쭤봤을 때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컬러룸이라는 형태의 이런 미용실, 헤드스파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높은 숙련도가 사실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육기관을 거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건비 비중이 혹시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현재 이 본점 구조에서. 네네네. 근데 사실 본점은 조금 다른 구조긴 해요. 왜냐면 이제 보통 점주분들이 직접 그 시술에 참여하시고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참여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른 구조긴 한데요. 이게 미용업이 생각보다 마진율이 높아요. 왜냐면 들어갈 게 없잖아요.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뭐 임대료 뭐 기본적으로 뭐 전기 쓰고 이제 기본 이제 뭐 비용 제외하고는 재료비 주출이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막 엄청 풍족하게 쓰시면은 10% 쓰실 수 있을까? 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순수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한 명 더 고용하게 되면은 인건비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머릿속으로 대략 계산해보니까요. 임차료에 대한 비중은 사실은 이제 전체 볼륨이 낮으니까 좀 높을 것 같고 인건비를 어느 정도 쓰고 재료비 10% 이렇게 하면은 마진율이 한 60% 정도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미용실에 대한 상권 분석 상담을 하는데 대표님이 이제 홍대에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되게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미용실이 그 월 평균 매출액이 그 1,000만 원도 안 되는 곳들도 꽤나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1인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좀 심해진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거든요. 좀 평균적으로는 매출액이 좀 어떨까요? 미용실이라고 했을 때는. 미용업이요. 생각보다 그 1인 창업 비중이 한 8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고용하고 다인으로 같이 일하는 경우는 뭐 10% 뭐 이렇게 안팎인데 다 이제 소형 매장인데 그 매장의 평균 매출을 이제 뭐 어느 통계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임대료 내고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일반 요식업에 비해서는 높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이 그 매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몸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컬러룸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긴 하죠. 이게 지금 현재는 교육에 대한 방향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맹점으로의 확산도 고려 중이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누군가가 이 모델을 내 건물에서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경력 단절될 여성이 한번 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가요? 제가 이 컬러룸을 설계하게 된 요인도 경력 단절 여성들 그리고 사회에서 환영받는 연령대들이 아닌 분들을 위한 창업 패키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미용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미용사 일반 시험 보려고 하시는 인구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중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경력이 많지 않고 숙련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했을 때 소비자들이 또 환영할 수 있을 만한 소비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용을 높게 내가 주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머리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30년 넘었지만 5년 차 넘은 친구들도 고객에게 100% 만족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숙련도가 필요한데 저희 컬러룸 같은 경우는 그 숙련도에 비해서는 정말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 바로 창업이 가능하세요. 이게 사전에 어떤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허가 혹은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 그 면허를 따는 게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따는 것처럼 그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 건가요? 미용사 시험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더라고요.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뭐 빨리 취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에 취득을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좀 뭐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미용사 면허 취득은 학교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라는 네. 이제 일반지 대학이나 뭐 전문대 요즘에 이제 전문학사 정도 네. 졸업하신 분들은 또 그거에 몇 과목만 이수하시면 면허증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산업인력관리공사는 미용사 일반 시험 보셔서 취득하실 수도 있고 그 시험이 당연히 네. 실습만 있겠죠? 이론하고 실기 다 있고요. 네네네.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면허증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구조고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정말 빠르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네네. 근데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창업을 희망하는 혹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는 내가 회사가 아니라 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보통 시작하는 게 카페를 하시거든요. 네. 물론 미용실 경쟁도 심하기는 네. 하지만은 현재 여러 프랜차이즈를 경쟁을 이기고 살아남는 게 만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용실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이 직업이 네. 특히나 컬러룸 같은 경우는 고객의 만족도가 높고요. 고객의 재방률이 또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네. 저는 뭐 주변에 뭐 F&B 하시는 분들도 좀 많지만 저희 F&B 쪽은 트렌드가 되게 빠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고객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점포를 내서 하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뭔가 조금 특별하고 힙한 매장이 생기면 또 고객이 또 이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이 한번 만족해서 오시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고객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오시는 루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고객과 관계가 또 생기고 네. 그런 걸로 인한 이 업에 대한 자부심, 뭐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뭔가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서비스를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단순한 뭐 미용실, 헤드 스파뿐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경험을 분명 제공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어떤 거라고 해야 되나요? 컬러룸은 중요한 게 이게 고객 관점에서 중요한 게 있고요. 네. 또 이 시술을 하는 그 점주 입장에 또 중요한 관점이 있어서 네네. 점주 입장에서는 실력이 숙련도가 많지 않아도 고객의 컴플레인이 없는 요소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놔서 네. 최대한 뭐 저희 업의 비밀이긴 하지만 노하우긴 하지만 그 고객이 느꼈을 때 오셔서 네. 이 사람이 경력이 많지 않아서 내가 불편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고객의 만족도는 높고 이분이 하시면서 고객하고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 노출되는 걸 조금 줄일 수 있는 설계를 했고요. 네. 고객의 입장에서는 제가 30년 정도 지금도 미용업을 하고 있지만 하면서 고객이 그 미용실에서 느끼는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뭐 하면서 손이 계속 바쁠 때는 담당 선생님이 손이 바뀐다든지 네. 뭐 내가 굉장히 방치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미용실에 있는 시간이 저처럼 좀 바쁘게 비즈니스 하시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조금 이제 그 시간에 쉬거나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미용실 가면 꼬박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는 저희가 오셨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하는 시간 내내 충분히 쉬실 수 있고, 예, 저희가 이제 온열 치료기 또 위에 올려드리면서 그 시간 동안은 최대한 릴렉스하게 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용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그런 위생에 대한 부분에 민감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 네. 오셨을 때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는 수건도 일회용 수건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객들 느꼈을 때 그런 위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가 룸 1이었고 여기가 네, 지금 룸 2고요. 네. 이게 보니까 구조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10평 공간이긴 하는데 그래도 구역에 대한 구분감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객이 느꼈을 때 조금 더 내가 프라이빗하게 네.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었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고객, 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공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도 계셔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이런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안전하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높으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최근에 제가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큰맘 먹고 약간 가격대가 있는 미용실에 가서 이제 관리를 한번 받았는데 너무 혼자스러운 거예요. 아, 네네네. 디자이너 분들만 해도 눈에 보이는 분들만 6분, 그리고 또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 배로 계시고 다 손님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뭔가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왔는데 결과물은 마음에 드는데 그 과정이 편안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1대1 케어 느낌을 받으면은 만족도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헤어 미용 서비스가 그 결과 서비스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게 과정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분들도 그 부분이 결과에서 만족스러워도 과정이 또 만족스럽지 않으면 방문을 꺼려하는 또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컬러룸에서 다 배제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미용실이었고 또 제 인생에서 많은 기간이 또 미용업을 했던 기간이었다 보니 익숙한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더 해줄까라는 개념에서 서비스 개념을 늘 생각하다가 고객이 불필요한 걸 어떤 걸 제거시켜줄까를 생각하는 게 고민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무조건 다 더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빼기가 필요한 거군요. 그럼 현재 컬러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시술과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뭐 단연코 뿌리 염색입니다. 뿌리 염색이요? 아까 얘기하셨던 뭐 새치가 난다거나 그 용도군요. 그래서 저희는 헤드스파 전문 살롱이긴 하지만 그 새치 고객분들이 굉장히 루틴한 형태로 방문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구독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고객들이 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매출에 많이 도움이. 주기가 2달에 1회 이렇게 올까요? 한 달에 한 번 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젊으셔서 공감이 안 되시는 건데요. 맞아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30 중반부터 이제 새치가 시작이고요. 저도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젊으신 거죠. 그 정도면. 그리고 여성분들은 30대 후반부터 새치가 시작인데 새치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새치가 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미용실에서 뭐 커트도 하지만은 그거와 별개로 이런 관리를 좀 해야지 뭔가 이쁘게 스타일이 날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근데 새치 염색을 하시는 시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노화가 진행이 되는 연령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헤드스파까지 같이 하시면 두피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얼굴 주름하고 연결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관리만 잘해도 얼굴에 이 약간의 그 노화를 방지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두피는 건강할 때 관리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보통은 뭐 새치가 있다, 흰머리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집에서 염색을 하셔도 사실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나가서 하면 사실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굳이 컬러룸이란 곳에 올 수 있게끔 이제 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 브랜드 설계할 때도 그 새치 염색에 대한 부분이 특별한 기술이 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고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셀프 염색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롱에 오셔서 관리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홈케어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 염색약 판매 비중을 봤을 때. 그런데 그게 염색을 했을 때 위험도보다 염색을 하시고 나서 집에서 샴푸하시면서 위험도가 훨씬 더 높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샴푸하면서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오염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컬러룸은 요금에 대한 제시가 고객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놓은 이제 메뉴이기도 해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방문율이 90% 이상 유지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고객 관련 얘기로 조금 돌아오면은 컬러룸의 주요 고객이 한 4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좀 높은 연령대라고 하면은 더 연세가 많으신 한 60대 분들도 혹시 방문해요? 60대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연령대 높은 분들이 이제 유입되는 경로는 이제 따님이 엄마를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따님이 엄마 모시고 오시고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뭐
이모 소개시키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직접 오시는 경우보다는 따님들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들으니까 CS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관리가 되어야지 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뭐 남편도 추천을 하고 네, 네. 주변에 있는 다른 분도 추천하고 네, 이런 것 같은데 네. CS가 예전에 제가 피부과 개원하신 대표님이랑 네.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는 CS가 상당히 힘들다. 네. 조금 민감한 CS들이 많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혹시 컬러룸 같은 경우에는 CS의 좀 난이도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컬러룸은 CS 난이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메뉴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요.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CS의 응대도 그리고 CS의 응대에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금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메뉴도 어떻게 축소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 양쪽 매장에서 컴플레인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두 건? 사실 미용실에서 컴플레인율이 한두 건이면 네. 정말 많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고객이 이제 저희가 1년 정도 영업을 했을 때 고객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예약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게 컴플레인이 제일 심하죠. 예약하기 예약이 힘들다. 네. 보통 한 3주 정도 선예약 다 차여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중간에 이제 예약 변경하시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 조금 단점이긴. 그러면은 컬러룸과 같은 미용실 헤드스파 매장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 시작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네. 양호한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상권이 힘든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컬러룸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그 임대료가 좀 높은 곳은 안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저희가 굉장히 번화한데 이게 생긴다고 해서 고객이 막 유입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냥 조금 쉼이 필요하고 슬리퍼 신고 올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사무실에 뭐 옆에 있는데 그냥 잠깐 시간 내서 머리 하러 왔어요 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의외로 또 샴푸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미용실보다는 상권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미용실이라는 곳은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정말 많아요. 한 건물에 몇 개씩 있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 미용실이 있을 만한 곳에는 다 있어도 다 가능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실 뭔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변의 2층 위치의 미용실, 1층 네. 그 노출성보다는 네. 뭔가 주변에 반경배우 세대나 직장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좀 안쪽 골목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생각하는 상권 분석이나 입지를 볼 때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네. 그 적절하게 번화가보다는 네. 오피스하고 그 주택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지방에 이렇게 도시 그런 데가 좀 많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 그냥 약간 임대료 좀 저렴한 데다가 오픈하시면 네. 수익률 정말 좋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뭐 지방에서도 사실 뿌리 염색 요금이 네. 만만치 않거든요. 미용실에.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해서 보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뭔가 오피스와 주거가 혼합됐지만은 네. 완벽하게 메인으로 갈 필요는 사실은 없다.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컬러룸 위치가 딱 그 위치거든요. 지금. 지금 컬러룸 위치도 네. 상권 분석하시는 분들 보셨을 때는 왜 여기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저는 굳이 고른다고 하면은 이 영역이 아니라 강남구청 있는 쪽 라인에서 그쵸? 혹시 찾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거기 임대료 좀 비싸요. 근데 많이 비쌉니다. 예전에 대로변에 지금도 공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안경점 자리가 있는데 거기 월세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서 지금도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확실히 제가 항상 느끼는데 업종을 불문하고요. 단순히 뭐 F&B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마찬가지고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매력도가 좋으면은 부동산적인 위치의 힘이 다소 내려가도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컨텐츠의 힘이 뭔가 차별성이 약간은 부족하고 뭔가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라고 하면은 결국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메인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컬러룸은 어떻게 보면 전자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임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네. 미용실 굉장히 좋은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예, 깨끗하고 예, 네. 시끄럽지 않고 네. 뭐 그리고 일단은 한번 들어오면 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 투자 이제 시설 비용이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들어오시고 네. 또 주변의 상권에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피해를 주는 상권 이게 영역이 아니라 맞아요. 항상 오랜 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너무 좋죠. 건물주 입장에 너무 좋은. 그럼 대표님 생각으로 입지를 볼 때요. 네. 지금은 1층에 있다 보니 일단 노출은 되잖아요. 네네. 물론 워킹 손님이 네. 들어오는 업은 아니지만 네네. 그럼 워킹이 어차피 들어오지 않고 추천이나 뭐 온라인에 어떤 정보를 보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간판 노출 안 되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에 대한 규모가 많은 곳에서. 네. 저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임대료가 저렴하고 조금 더 상권이 조금 안 좋아도 1층에 그냥 무심코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좀 진입하기가 좋은 곳에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직은 저희가 굉장히 뭐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고객분들이 그 브랜드 때문에 오시지는 않겠지만, 그쵸. 그래도 저는 그냥 정말 예전 미장원 하는 그 아줌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용실은 그냥 누구나 들어왔을 때 네. 불편함 없고 편하고 들어오기가 쉬운 곳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네. 약간의 그 본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상권이 조금 처지더라도 1층 상권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럼 지금 보통 지나다니다가 네. 와서 여기 뭐 하는데요? 워킹도 좀 비율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그 예전에는 있어서 받기는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100% 저희가 예약이 풀리여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하나 이제 연락처 적어 두시고 네. 저희한테 뭐 연락을 좀 주시게끔 뭐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거 이제 안내를 드리긴 합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은 내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내 건물의 뭐 1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2층 같은 정도에서 네, 노출이 네. 잘 나온다라고 네. 하면은 운영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물론 임차 조건에 대한 네. 고려를 분명히 하긴 네, 해야겠지만요. 네, 왜냐면 2,800만 원에 대한 수익성이 좋다 하더라도 너무 고정비가 높은 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은 컬러룸 이용하는 고객이 이제 뭐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받고 네. 뭐 시술을 하고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게 보통 과정이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고객 여정이. 아, 고객 여정이요? 네. 저희는 일단 고객분들 들어오시면 상담하는데 꼭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피 진단이에요. 아, 진단. 예, 현미경으로 두피 보고 네. 두피 타입 잘 살펴봐서 네. 그 두피 진단이 올바르게 돼야 고객이 이제 시술 과정에서 샴푸를 어떤 거 써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고요. 또 민감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두피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저희는 또 미용실과 달리 탈의를 해요. 그래서 상의 탈의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두피 케어를 해드릴 때 네. 승모근까지 조금 케어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옷이 오염되거나 젖을 수 있어서 이제 탈의를 하고 고객이 이제 오셔서 1인 1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1인 1실에 들어오셔가지고 고객이 이제 시술 받으시고 이제 퇴점하시는데 일단은 신발도 웬만하면은 슬리퍼 신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무조건 그냥 집같이 쉼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계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걸릴까요? 시술을 상담받고 시술 받는데 여기서 이제 케어도 받고 네, 상담은 저희 데스크 받고. 쪽에서 하고요. 네. 시술은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이동은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제 마무리까지는 네. 여기서 다 하시고 이제 머리 건조하는 것만 이제 공간을 이동해서 하시고요. 여기서 앉아서 누워도 계시고 그냥 다 1인 서비스 다 받으시고 가시면 돼요. 제가 사전 정보 알고 있기로 건조는 고객이 직접 한다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좀 불만이나 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네. 저 생각보다 네. 그런 염려가 좀 있긴 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남성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네. 미용실에서 마무리 서비스 하면서 좀 불편했던 경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머리 이렇게 손질해 주는데 네. 내 스타일 아니게 손질해 주고. 아, 그건 사실 맞아요. 예, 보통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데 가야 되는데 막 머리 이상해서 안 집에 어울려. 가서 머리 감고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미안해서 얘기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이거 대충 그냥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또 뭐 이렇게 숙련이 안 된 사람이 또 꼼꼼하게 해준다고 막 이거를 1시간씩 앉아있고 이러는 네. 것도 불편해하시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셀프로 머리 말리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오겠어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머리 이렇게 셀프로 말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게 서비스를 불편하지 않게 드라이기도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네. 혼자 들고 말리지 않게 저희가 이렇게 거치대를 통해서 고객들이 편하게 머리 말릴 수 있게 해놓고요. 네. 드라이기 자체가 모바일 케어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 드라이기 하나에 지금 저희가 100만 원 넘는 드라이기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네. 그래서 말리는 건조하는 행위 자체도 고객의 이런 모발에 대한 질감이나 두피에 대한 뭐 건강 이런 거에 연결성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는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뭐 새롭게 내가 컬러룸의 형태의 창업을 했다. 교육을 받았고 면허도 있으니까 창업을 했겠죠. 물론 혼자서도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입 디자이너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다시 해야 될까요? 저희 컬러룸 본사에 이제 직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서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컬러룸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지금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신 지 뭐 8년 차, 뭐 5년 차 이렇게 된 친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경력이 거의 7년 차 이상 된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노동 강도를 1부터 10까지 생각했을 때 미용실에 비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미용실에서 일했을 때 노동 강도가 한 8 정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미용업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컬러룸 같은 경우는 직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한 2에서 3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 업을 하고 있다, 현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약제고 중간에 인터벌이 있을 때 직원들이 이제 고객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이제 직원들이 약간의 이제 쉬는 시간이 되니까 하루에 고객을 응대하는 최대 맥스가 저희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8명 이상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술을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는데 8명 시술을 해도 사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노동 강도가 높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떤 뭐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 제일 고민되는 거는 직원이 숙련이 돼서 계속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할 것 이제 좀 다 알겠다 싶었을 때 나가고 또 새로운 친구 오고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컬러룸 형태의 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용실도 하고 컬러룸도 하지만 거의 직원들 이직률이 훨씬 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편하게 일을 해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뭐 다른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컬러룸 형태의 헤어 살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매장들이 좀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설계한 지 한 5년 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공간에 대한 흉내나 이런 흉내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고객이 뭐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나? 그리고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나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모든 프로세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카피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고객 여정 중에서 분명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컬러룸이라는 것도 지금 상표 등록도 되어 있으시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프랜차이즈 모델 형태로의 확장도 사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시작을 했던 브랜드이긴 한데요. 결국은 프랜차이즈도 다 같이 좋아야 되는 구조여야 되잖아요. 본사도 좋아야 되고 점주도 좋아야 하고. 근데 그 구조에서 사실 저희는 뭐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굳이 뭐 컬러룸 아니어도 돼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꾸준하게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이제 컬러룸의 사실 제일 핵심 서비스, 핵심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나 뭐 어떤 직영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저는 이 업을 하시는 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고객들이 또 만족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에 굉장히 막 목숨을 걸고 굉장히 막 욕심을 내고 이렇지 않은 이유도 어차피 하시면서 잘 하시면 고객은 여기가 컬러룸이야 라고 해서 오는 것보다는 누가 하는 곳이야 라는 곳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형태로 10평의 매장을 내가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투자금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미용실에 비해서는 기자재나 이런 게 덜 들어가요. 미용실은 이제 뭐 퍼머 기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한데 컬러룸은 사실 그런 기계류가 사실 다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메뉴가 적잖아요. 제가 봐도 기구나 아까 저 헤어드라이기는 100만 원이긴 하지만은 어떤 기구가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 비용이 뭐 인테리어랑 뭐 기자재 들어가고 하면은 한 4천 정도? 4천만 원 정도. 요즘에 그 금액으로 인테리어를 끝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들어가는 뭐 도구들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약간 정말 크지 않은 자본에서 내가 이 업에 대한 열정과 좀 끈기만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800 정도 매출을 하는 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안 해요. 사실 지금 일요일인데 운영을 안 하는 시간이죠? 운영 안 하는 시간이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영업을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올릴 수 있는 매출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사실 워라벨 뭐 중요하게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죠. 하실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요식업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가 영업 시간이 길진 않잖아요. 늦게까지 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조금 뭐 자영업을 생각하신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저희가 9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직원들이 2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간은 조금 여유를 좀 더 주고. 근데 자영업하면 더 늦게까지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말에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수익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고객 입장에서는 주말에 하면은 더 사실 주말에 원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시겠죠. 그러면은 가맹점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큰 염려 없이 해볼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이 사업 구조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금이 정말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면적을 그렇게 크지 않게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상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하시다 보면 잘 되고 이렇다 보니 이제 면적에 대한 아쉬움을 좀 더 토로하시지 않을까. 잘 되니까 이제 더 컸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평택 매장도 지금 이제 체어가 2개인데 저희도 이제 2개에서 4개로 늘렸잖아요.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고객이 요식업처럼 처음에 고객이 이게 막 줄을 서거나 이런 구조는 사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희는 한 분 오셔서 만족하시면 그분이 뭐 누구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구전 마케팅으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년 정도 영업을 했을 때 쌓이는 고객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근력만 사용하실 수 있다면 아이템이 안 될 수는 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어쨌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공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문의 목적을 처음부터 만들어줄 수 있는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좀 쓰시나요? 저희는 후킹 전략이 이제 뿌리 염색에 대한 코스트를 굉장히 낮춰서 고객이 일단 뿌리 염색을 받으러 오셔서 헤드 스파까지 경험하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이제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그런 구조고요. 저희가 이제 그 30만 원 회원권이 있어요. 30만 원 회원권을 저희가 고객분들이 오셔서 사용을 하시면 그 요금 자체가 50% 절반이네요. 하프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고객분들의 그 비용에 대한 만족도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정액제에 할인율이 강하게 걸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액제를 그쵸. 내고 하거든요. 예, 저희도 네. 고객분들이 거의 100% 정액제예요. 그렇죠. 그럼 네. 사실은 이게 뿌리 염색이 네. 정액으로 했을 때 지금 7만 원 책정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제는 35,000원인 네, 수준이군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많이 오시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네.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서비스 코스트는 높고, 네.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높고 이제 요금에 대한 코스트는 낮으니까 네.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헤드스파, 뭐 저희 컬러룸뿐만 아니라 모든 장사는 그런 것 같아요. 고객한테 네. 내가 한 120% 정도 줄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네, 네. 나는 고객한테 80% 주고 고객은 나한테 100%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 120% 주면 고객이 100% 받았다면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도 한 80% 받았어라고 하시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하는 게 장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도 사실은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 채널을 네이버 플레이스 네. 혹은 제 머릿속으로는 인스타그램 릴스는 조금 연령대가 안 맞을 네. 것 같고 네. 네이버 플레이스 쪽에서 전파되거나 적극적으로 하시면 당근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어떠세요? 아, 예. 말씀하신 대로 네. 당근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요금에 대한 부분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방문 오셨을 때 그 당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꽤 되셨고요. 처음에 뭐 제 경우로는 저도 네. 뭐 여기 선생님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 컬러룸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점포가. 여기 야간 상권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알리는데 처음엔 사실 고객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단지를 가지고 저기 앞에 전철역 앞에 전단지를 돌렸는데 저는 전단지를 돌려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전단지를 내가 뭐 몇 장을 돌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돌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 돌린 분이 오시는 확률이 높았어요. 혹시 어떻게 했는지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전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네. 막 이렇게 그냥 앞에서 그냥 할머니들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받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10장을 돌리더라도 이 전단지 갖고 설명을 해요. 저희가 여기에 이거 생겼는데요. 네. 이런 서비스 하는 데인데 오시면 이런 부분이 고객님한테 좋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세요라고 간단하게 길게 얘기 못하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 위치 이쪽에 있다고 네.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대표님 전단지 받고 왔다는 사람 꽤 많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대표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누군지 모르죠. 저 인상착의는 키 큰 사람. 저 출구 앞에서 키 큰 분이 줘서 보고 왔다. 왔어요. 막 이래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느낀 게 이게 오너 마인드로 줄 때, 고객님한테 드릴 때 정말 간절함으로 드리면 이게 뭐 전단지는 뭐 돌리면 몇 장이 회수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1000장 돌리면 한 명 올까 말까 한다라는 얘기 하는데 그쵸. 의미 없는 1000장과 의미 있는 10장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염색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 분을 또 타겟으로 해서 가서 뿌리 염색 하실 때 됐는데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드리면 전단지 돌릴 때도 예쁘게 입고 가거든요. 그쵸. 그러면 고객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어찌됐건 매장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알려야 되잖아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그런 활동들을 집중하긴 하지만은 가끔은 전통적인 방식의 전단지를 돌리고 방문한 사람들한테 내가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메꿔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으로 통해서 오셔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다시 재방하시면 너무 좋은 구조인데 그쵸. 사실 그런 구조는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왔는데 불만족스러우면 그러니까 저는 본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이 좋으면 지금 다소 좀 천천히 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저 여기 강남점 오픈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 들었던 게 저는 떡을 돌렸거든요. 누구한테 돌리셨나요? 여기 상인분들. 네. 그런데 받으시면서 요즘 떡 돌리는 사람 맞아요.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같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컬러룸을 모르시면 옆에 있는데도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고객분들 많이 알아주시고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주변에 상가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고 떡 돌리면서 인사하고 그런 행위부터가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컬러룸 아니셔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웃하고 잘 지내고 인사 잘하고
그냥 우호적으로 지내면 뭐 누군가가 밥 먹다가도 염색할 때 됐는데 여기 어디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컬러룸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 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외로 또 상가분들 많이 오세요. 이게 좀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너무 경쟁도 심하고 네, 막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권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모두 다 내 경쟁자. 내가 다 이겨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마저도 내 고객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은 네. 미용실 혹은 헤어 살롱, 헤드스파 형태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것만큼은 좀 전달하고 싶다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컬러룸도 하고 애플97이라는 미용실도 하거든요. 네. 그쪽에서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뼛속까지 미용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미용업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는 개념의 이상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힘들거나 우울할 때 사람들이 머리 자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사람이 마음이 뭔가 달라질 때는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니즈가 또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삶에 이렇게 보면, 여정에서 보면 정말 장례식장 가는 일 빼고는 뭔가 내가 인생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을 때는 미용실을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좋은 이벤트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미용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사명감 있게 하시면 고객들한테도 인정받고 네. 또 돈도 벌 수 있고 네. 또 나의 그 직업적인 만족감 네. 뭐 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들 뭐 헤드스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헤드스파 하시면 뭐 마사지 받은 거 이상으로 정말 개운하다고 하시거든요, 고객분들이.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형태든 뭐 미용실을 하시던 컬러룸처럼 이런 이제 전문 살롱을 하시던 네. 어떤 일이든 저희 미용업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의사는 생명을 구하지만 미용은 일상을 구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미용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는 미용업과 관련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좀 해보고 싶은 분들께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70이 후반으로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고객분들이 계세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손님한테 돈 받으셔서 주머니에 넣고 이게 나가시는데 이게 정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사실 저희 컬러룸 같은 컨셉은 굉장히 많이 또 활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예쁘게 스타일링 내는 또 그 종류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그냥 내가 만족스럽게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연령대가 높아져도 꾸준히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언제든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또래 지금 직장을 다니던 뭐 선배, 후배, 동기들의 최대 고민은 이제는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랑 관계없을 수도 있는 미용업이지만은 해볼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기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현재 컬러룸 형태의 운영은 사실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해볼 수 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저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미용실 하는 사람이 왜 염색 전문점을 해? 라는 약간의 그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커트하거나 뭔가 스타일을 하거나 이런 아티스트적인 영역은 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이 가치 있게 취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용업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미용업을 침범하는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다가가기 위한 뭔가 메뉴를 세분화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공감됩니다. 네. 지금까지 컬러룸을 운영하고 계시는 권미연 대표님과 함께 미용실, 헤드스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마 영상 올라가고 하면은 추가적인 질문이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질문들 모아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